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매해 발표되는 이민 수준 계획을 보면 캐나다 이민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정부 이민 PNP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로 보다 구체적인 각 주의 PNP 승인 인원 배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드디어 각 주에 할당된 PNP 인원과 관련한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PNP. 캐나다 이민, 가장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꼽으라면 아마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말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껏 캐나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이민 경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위협하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주정부 이민 PNP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캐나다는 지금 주정부 이민 PNP에 좀 더 집중하려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PNP인가?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캐나다는 주정부 이민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캐나다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인력의 유입에 더 효과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PNP이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주로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그 현상이 심화되는 중인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개정한다고 정부에서 언급했고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변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반면 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PNP 같은 경우 해당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BC주를 예를 들자면 유아교사, 헬스케어 직업군을 중심으로 더 낮은 점수로 많은 사람을 뽑는 것과 지역 점수를 크게 주어 도심을 벗어나 정착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등 아주 쉽게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효과도 크게 얻고 있어 캐나다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써 캐나다 곳곳의 인구 문제, 노동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은 유의보다는 PNP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PNP 인원 어떻게 배분했는가? 작년 7월부터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승인 인원 변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드디어 3월 그 결과가 정리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온타리오 주 이민 장관은 특히 많은 PNP 할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더 확보하며 인원도 2025년까지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연간 18,000건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다른 주도 기존 인원에 비해 증가된 PNP 인원을 다음과 같이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PN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대세로 떠오른 PNP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대체로 연방정부 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주정부 단위의 이민에 관심을 갖는 편을 추천합니다. 실제 연방정부 이민은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분들은 영주권 승인 이후의 삶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PNP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지역과 그 도시와 충분히 관계가 형성된 분들이 영주권을 승인받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PNP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민자를 양쪽으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면 그 목표와 가정을 넓게 캐나다 전체로 볼 게 아니라 특정 지역, 직업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이민 준비해야 하는 것. 앞으로는 PNP가 더욱더 강력한 이민 수단으로 중심이 되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서도 중요한 조건이 직업이긴 하지만 PMP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시하기도 하고 특정 직업군을 위주로 선발을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캐나다에 간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캐나다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느 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이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직업적 혜택이라든가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등 PMP는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지방 소도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착할 곳의 PMP 특징은 무엇인가? 캐나다는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법과 규칙을 만들어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캐나다 연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정 규범 안에 있긴 하지만 주마다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반드시 그곳에서 일한 경력만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지역에 자신의 친인척이 거주하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주마다 다른 이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었다 생각해도 그 주의 이민법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착할 만한 곳을 생각해 두었다면 무엇보다 그 주의 이민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캐나다는 크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작은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크다 보니 전체적으로 크게 통일된 틀 안에 각 지역이 자신의 특징을 잘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진 특징이 다르고 법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캐나다의 어떤 곳으로 무슨 직업으로 어떤 방식으로의 이민이라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설정해야 캐나다 이민에 성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목표를 찾으라니 더 헷갈리시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저희 둥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친절히 돕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